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산을 말하는 스토리텔러 진은주입니다. 저 완전 세이브했어요. 지금 막 뛰어서 구두를 벗고 갈아 신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뭐 피해 법칙이에요. 강의 있는 날이고. 어제 초복이었는데 다들 삼계탕 드셨어요? 네. 저는 못 먹었는데 치맥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맥주에 대해서 재밌는 유머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그 아재 개그에 푹 빠져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맥주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깨꼬다? 발컥발컥? 유언비어. 죽을 때 하는 말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비어 맥주, 유언비어. 그럴싸하죠? 네. 자, 앞서서 회사 소개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믿음이 가십니까? 네. 저는 유산하라는 회사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서 좀 영세하고 좀 작은 어떤 중소기업에서 막 지하 어떤 공장에서 대충 만든 제품을 그쵸 라벨 붙여서 예쁘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다단계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다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지혜가 전부인 게 아니라 그 안에 틀에 박혀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문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로벌. 아시는 분 계신데? 네, 글로벌이에요. 아재 개그입니다, 이것도. 네. 글로벌 반성문. 이제 하셨어요. 네. 글로벌 회사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뉴트리션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나 오늘은 우리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대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일을 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 아직 방학 안 했죠, 여름방학. 그래서 저도 아이를 등원시키고 이제 본사에 왔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어린 자녀분들 두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담임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선생님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은 4세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7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3세반 친구들은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제가 담임을 맡아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가정어린이집이었어요. 우리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아니어도 20명 정원의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발달 상태를 제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예쁘죠? 네.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실 유산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 안 계시죠? 부업자에 오시겠죠? 네. 지금 전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이랬어요. 진짜 몇 장의 사진을 모아봤는데 설명을 일일이 안 드려도 한눈에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바르지 못한 먹거리들, 밀가루 음식 굉장히 좋아하죠. 글루텐들, 정크푸드 음식들, 합성 첨가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 편식이나 소화장애, 위화장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어때요? 정말 저희 딸 아이도 한여름 빼고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을에 커가면서 좀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소아비만은 성조숙증도 유발하고 있고, 요즘에 말은 성조숙증도 있습니다. 파라벤에 의해서 그것들이 유발이 되고 있죠. 알러지 질환은 아토피, 비염, 천식, 이제 3가지인데, 심한 친구들은 밤에 잠을 못 자죠. 간지러워서 긁느라고 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못 자면 아이들 성장 호르몬이 또 분출되는 시간인데 성장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 많은 질환들 중에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제 맘대로 앵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거의 보통 비염 때문에 많이 유산화를 또 만나서 또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비염, 코 빗자를 써서 코에 있는 염증을 말합니다. 비루, 콧물이라고 해서 후비루,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걸 후비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루,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이제 이런 증상들에서 비점막성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급성, 만성, 위축성 비염으로 나눠집니다. 자, 급성이나 만성은 들어봤는데 위축성 비염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생소했는데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비염 자체는 점막이 막 부풀어서 코가 막히거나 코가 막 흐르거나 이런 증상인데 위축성 비염은 완전히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점막이 막 말라 비틀어져서 코 안에가 이제 말라서 뻑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자기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하는 비염으로 비염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질환을 앓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비염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요즘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럴 경우에도 위축성 비염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콧구멍 두 개가 터널처럼 제가 지금 오늘도 터널을 몇 개를 뚫고 왔어요. 근데 터널로 이렇게 두 줄이 뒤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 얼굴에는 나비 모양의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기가 걸리면 항상 푸드염이나 충농증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코를 왜 풀고 휴지를 내려놓으면 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휴지가 이렇게 쌓일 정도로 코가 막 헐어갖고 이제 휴지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녹이 많이 차는데 그것도 이 코 안에서 도대체 이 코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 동굴 안에 차있던 몸들이 계속 코를 통해서 풀어서 나오는 거죠. 여기 그때 자가 진단법 예전에는 한번 알려드렸는데 양쪽 손가락 펼쳐서 눈동자에서 이렇게 코 옆으로 여기 좀 꾹 눌러보세요. 여기 통증이 있으면 비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염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누르는 거랑 여기가 통증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비염 있는 친구들은 여기 볼 있는데 제가 화장을 해서 지금 못 만지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상하 좌우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한의원에서 전자침 있죠. 그걸 맞는 효과하고 동일하다고 하니까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자가 진단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OX 퀴즈 내볼게요. 비염은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 OX. 띵동. 보통 거의 고질병이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증상 완화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비염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다. OX. 네, 맞으셨어요.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 콧물이 나오면 비염이다. OX.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이거 문제를 바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매운 거, 캡사이신이나 매운 거나 뜨거운 것에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비염은 아닙니다. 자, 항원만 피하면 비염 증상이 사라진다. OX. 네, 맞아요. X. 항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리고 100% 차단하기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비염 증상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 비염의 종류 알아볼게요. 급성과 만성 비염. 급성 비염은 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주 이내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콧물, 코막힘, 기침,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 발열, 열이 동반하고 통증이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비염은 그 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4주 이상 됐을 때 만성 비염으로 정해지고요. 콧물, 코막힘, 기침 3종 세트는 똑같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하고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 온도차, 자, 꽃가루 먼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이 되고 만성 비염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감기의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이 맑아요.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 줄줄 나온다고 합니다. 재채기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죠. 다크서클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코가 가려워서 계속 부비고 아이들 계속 코피를 또 유발을 하기도 하죠. 만성비염은 맑지 않고 코가 누래요. 농이 있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또 막혀서 코가 막히고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합병증이 있어요. 알레르기는 3종 세트라고 하죠. 비염, 결막염, 피부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아토피가 있었는데 자라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비염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 보실 거예요. 네, 그 연계돼서 그렇게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 거고요. 만성비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입니다. 아까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학업성적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만성 피로, 머리가 아프고 코골이 때문에 수면 장애, 밤에 잠을 또 잘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 성장 부진,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입냄새가 납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목으로 바로 인후 쪽으로 항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도선 열미나 인후통에 인후염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들을 그냥 증상 완화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림 귀엽죠? 네. 콧구멍 2개가 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진짜 냄새만 맡고 숨만 쉬는지 알았더니 굉장히 하는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자, 첫 번째로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을 합니다. 우리 찬바람이 바로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전실 효과, 방풍 효과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걸러서 들어가게 해주고요. 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코털도 깎지 마세요. 네, 우리 코 안에는 하루에 1리터의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서 먼지나 항원들이 들러붙어서 위로 뒤로 넘어가면 위산에서 해결을 해주고 앞으로 흘려보내서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풍구 역할을 합니다. 열이 나면 피부에서는 땀으로 배출을 하죠. 근데 장기에 열이 나는 것들은 열을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장기에 열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콧구멍, 굴뚝으로 열을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2개의 구멍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회피요법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찾아내서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외출을 좀 삼가한다거나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 관련된 침구류 있죠. 그런 것들을 구비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약물요법입니다.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지르땡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의존하고 계신데 뿌리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들도 있고, 근데 그건 증상 완화만 하는 거지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수술요법입니다. 콧뼈가 원래 선천적으로 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 점막이 있는데 갑계라고 3단으로 돼 있어요. 코 안에가 미로처럼 그런 것들이 휘어 있거나 많이 부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수술해서 제거해서 절제하는 방법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역요법입니다. 자, 알레르기 항원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면역 반응을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면역요법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처럼 항원을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먼저 예습을 하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면역요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진짜 그것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된다면 누구나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죠.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는. 근데 반응하는 분들은 좀 깨져있는 면역체계, 좀 과민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면역력을 높이고 코의 점막에 좀 기능을 좀 향상시켜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면역요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하고 비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 몸에 필요 없는 내가 원치 않는 단백질, 작은 항원들이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많이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세포 바이러스를 잡아먹다가 너무 그 수가 많으면 배부르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에 뱉어져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SOS를 청합니다. 나 이거 먹었어, 얘 먹었어 하고 알려주면 조력 T세포라고 도와주는 T세포가 있어요. 조력 T세포, 이제 연락병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알았어, 너 이거 먹었어? 다른 친구들 불러올게 하면서 카톡을 방출을 합니다. 단체 카톡을 막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킬러 T세포, NK세포라는 친구는 바로 출동해서 암세포나 세균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삼각김밥처럼 생긴 B세포는 출동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잡아갑니다. 질질 세포에서 가서 자기 림프절로 데리고서 주둔군에서 그 항원을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제일 잘 싸울 만한 아군, 항체를 만들어서 한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면역 반응이고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컨트롤 타워 하는 친구예요. 이제 됐어, 게임 끝났어, 고만들 진정해 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 반응을 뜻해요. 알로스 그리스어로 변형된 것을 의미하고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이기도 하면서 면역 질환입니다. 지나친 항체의 생성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항체 어디서 나왔죠? 요 B세포가 만들어낸 아군이 항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염은 요 B세포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근데 B세포가 아까 항원 누구 때문에 잡아갔어요? 얘네들이 알려줬죠. 조력 T세포가. 조력 T세포는 또 대식세포가 알려줬죠.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 역할, 맡은 바 역할들을 제대로 했을 때 완벽한 면역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게 면역질환인 거죠.
네, 히스타민. 우리 감기 걸려도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비염의 그 지르땡 같은 경우도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히스타민이 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내 건데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 수 있죠. 자, 콩팥, 오른쪽 콩팥 들어보세요. 주실 수 있어요? 네, 심장도 내가 숨은 3초 그러니까 참을 수 있지만 심장은 3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하고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이제 그 안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가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몸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달한 신경입니다. 두 가지는 기량작용을 해요.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백미 달리기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침대에 누워서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랑 어떤가요? 근육 체계가 다르죠.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근육들이 막 수축하고 떨리고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빨리 대처하려고 내 몸이 알아서 긴장해주는 상태가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고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거예요. 릴렉스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만드는 신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자, 침입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앞에서 만났던 면역세포들, 백혈구들이 세집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 기물파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배기가스처럼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활성산소는 우리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또 공격을 당했죠. 그럼 어때요? 부교감신경이 이번엔 항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하면서 원래대로 계속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오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이 나쁜 물질이 아니었어요. 아까 항원, 항체가 같이 싸울 때 우리 항체 아군이 항원한테 가기 편하게 길을 열어주도록 만드는 게 히스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은 항체가 항원이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타민이 분비될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콧물이라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활근,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근육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축하면서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려움이나 기침이나 그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히스타민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좀 복용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으시는데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항히스타민제는 아까 히스타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동형상으로 교감신경은 오히려 더 항진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일어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신호가 안 갔나? 그래서 한 번 더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히스타민이 생성이 되면서 오히려 악영향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는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인 것들도 있죠. 그래서 왜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항히스타민제도 드시면 졸음이 오거나 근데 끊었을 때는 아예 불면증을 유발을 한다거나 이제 드셨을 때는 설사를 하는데 안 드셨을 때 오히려 변비를 유발을 한다거나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작용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비타민 미네랄 제품으로 그 증상도 완화하면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아예 높여 줄 수 있는 성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는 일들이 각자 하나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술해 온 것은 약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염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서술을 해왔습니다. 자, 비타민 A는 눈 건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건강한 피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피세포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피부와 점막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점막, 코 점막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타민 B군은 미세입자에 의해서 유발되는 손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을, 겨울, 봄 동안에 미세먼지랑 황사 굉장히 심하죠? 그럴 때 비타민 B9 많이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타민C는 염증 반응 자체를 감소하고 자, 히스타민 나왔어요. 방출을 줄이고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비타민C 대표적이죠. 자, 비타민 E하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재채기, 콧물, 가려움
3종 세트, 비염의 3종 세트 증상 완화를 해줍니다. 아연은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죠.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합니다. 자, 오메가3도 비염에 도움이 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히스타민 생성을 감소해줍니다. 천식도 아까 알러지 질환에 있었잖아요. 자, 이눌린 우리 화이버즈 플러스하고 프로바이오틱에 포함되어 있는 프리바이오틱입니다. 식이섬유가 천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앞서서 소개받으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인멀지 어린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13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어린이용 헬스팩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곰돌이 모양의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젤리들 많죠. 설탕 묻혀서. 그건 그냥 젤리예요. 비타민이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자, 설탕, 글루텐 보존제, 인공적인 색소나 향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정말 안심하고 내 아이에게 먹이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는 작죠? 그래서 어른들처럼 많이 먹진 않지만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아침에 엄마가 분명히 뭔가를 먹여서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와서 10시쯤에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간식을 먹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겠죠. 그리고 또 간식을 먹고 5회에서 6회로 나눠서 영양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성분 함유량 풍부하게 필요한데 유산일멀지에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나 항산화 비타민 C, E, 셀레늄까지 아연, 몰리브덴, 비타민 D까지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베리 파우더. 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슈퍼푸드로도 알려져 있는데 와일드베리, 크랜베리, 라스베리, 블루베리 4가지의 베리류가 들어있어서 아까 설탕이나 인공적인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굉장히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 건강을 위해서 한 통 유산일멀지를 구매하셨는데 $1씩 좋은 일을 합니다. 칠드런 헝거펀드 아동 구호 기금에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이 장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자, 100억 마리 장까지 살아서는 광고 때문에 이제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기본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 균주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150년 전통 유산균 종주국이에요.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는 것 같이 등록되어 있는 LGG와 BB12 두 가지 최고급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 아토피 예방, 음식 알러지, 항생제로 인한 장 누수 증후군에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450여 편으로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의학 컴포지움에서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균주입니다. 100억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균들로 해서 마리수를 채운 제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소장하고 위장에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사스, GG, LGG 그리고 대장에서 활동하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발라스, BB12가 50대 50억으로 꼭 필요한 제품만 2가지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우유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유 알러지가 있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우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천식에 효과가 있다는 이눌린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우리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프로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눌린은 프로토 올리고당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 100억을 넣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먹이를 먹고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섭취 보관이 간편한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는 제품들 요즘 많죠. 온도에 계속 민감하기 때문에 1, 2세대 균주들은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우리 몸 안에 36.5도고 아이들은 1도가 더 높은데 몸에 들어갔을 때 장까지 갈 때 그것이 살아서 갈까요? 그쵸?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은 생균이고 18개월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 갈 때 사실 많이 지참을 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하면 되게 번거로우시겠죠? 그래서 보장균수인지 장에 가서 진짜 100억을 보장하고 있는지 집어넣은 게 100억인지 그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프로프라바놀 C300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비염 비타민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한정이 두 가지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깔이 폴리시, 비타민C 부분이고 갈색 부분이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두 가지가 NH2 공법으로 이것도 특수 공법이에요. 특허받은 기술이고 두 가지가 한정이 붙어 있어서 두 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먹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시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씨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암작용으로도 이미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발표가 됐죠.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항염, 항바이러스, 염증성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 상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아까 앞서서 만났던 만성비염, 급성비염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염증성 질환,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돼요. 먹지 못하는 거 바르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갈아서 연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초대해 주신 분이나 소개해 주신 분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 근무할 때 이 C300 제품만 그 3년을 섭취를 했었어요. 헬스팩이 알이 많아서 제가 도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법적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저도 굉장히 몹쓸 체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건강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귤 14개, 비타민C, 와인 11병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나 프로안토시아닌을 하루 2점으로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완소 아이템입니다. 네, 바이오메가 오메가3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는 제품이죠. 근데 오메가는 그 생선 기름 오일이기 때문에 비려서 사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바이오 오메가 제품은 레몬 향을 낸 게 아니에요.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비린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큼하게 아이들은 그냥 톡 씹어서 질겅질겅 삼켜서 레몬 젤리 달라고 하면서 잘 먹어요. 그래서 아침 2정, 저녁 2정, 하루 4정 성인 기준으로는 1000mg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50에서 500mg 정도면 되니까 나이나 증상에 따라서 좀 증감해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름은 산화가 잘 되죠. 우리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불투명한 소주병 닮은 용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빛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마트 같은 데 가면 투명한 용기에 굉장히 금빛 반짝반짝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6개월씩 대용량 포장으로 되어 있죠. 뚜껑을 열고 다닐 때마다 산소랑 접속해서 어때요? 산화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소용량 포장인 것을 고르시는 게 특징입니다. 바이오메가 제품은 그것들을 충족하고 있고 비타민 D하고 E까지 함유해서 산화 방지를 한 번 더 막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제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유부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가 있고요. 바다가 오염돼 있어서 생선류는 먹거리도 제한을 하고 있죠. 횟수를. 그래서 큰 물고기일수록 수은이나 중금속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먹이사슬에서 가장 작은 정어류에서 채취했고 저온에서 2번 정제를 했습니다. 자, 중금속 수은 함유량 제로라고 컨슈머랩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프로글루카민, 면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제품이에요. 동양과 서양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에 관장하는 성분 4가지로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어요.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식욕 조절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내 아이가 편식이 많이 심하면 아연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효모 추출물은 기능성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신소재입니다. 빵 효모에서 추출해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면역 반응과 항체 나왔네요.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동양으로 넘어와서 영지버섯입니다. 혈관 건강, 전반적인 건강 증진,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합니다. 암 환우 분들이 좀 다려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죠. 표고버섯입니다. 뼈 건강도 도와주고 있고 면역력 증진,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어제 초복이라서 모보신들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보약 한 첩씩 막 드시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프로글루타민 한 통씩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바이오메가, 프로프라바놀 C300, 유산이멀즈, 프로바이오틱이 어린이 건강 사총사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로 아이들 건강 유지하고 면역력 높여주시고요. 이 외에도 헬스팩은 사실
아이들 40kg 이상 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는 헬스팩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헬스팩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도 식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나이나 증상 따라서 좀 증가돼서 아이들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칼슘은 사실 유산이멀즈 하나 먹는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음식으로 너무나 흡수가 안 되고 부족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칼슘 같은 경우 아이들 키 성장도 도와줄 수 있어서 좀 추가로 먹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마그네칼티라고 업그레이드돼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토끼똥 많이 넣어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과 함께 파이버즈 플러스도 도움이 되고요. 눈 건강, 요즘에 눈 질환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많죠. 태어날 때부터 눈 질환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엑스 같은 경우 편식하거나 비만인 친구들은 뉴트리들도 도움이 됩니다. 엄마들이 내 아이 건강에 맞춰서 제품들 선정해서 복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안으로 채워주는 영양, 누트리션, 이너 누트리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다면 이번엔 아우터 누트리션, 밖으로 채워주는 영양입니다. 유산화에서는 무방부제, 무파라벤, 자가보존 표면로로 10년 동안 R&D 팀이 특허를 출연한 제품이 있습니다. 선세이 제품이고요. 지금 샤워젤, 바디 너리셔, 샴푸, 컨디셔너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부제 파라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슈화가 돼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입으로 먹는 거는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해주는데 피부로 들어가는 건 바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요즘 불임 난임 굉장히 많죠. 생리통이나 생리불임 수준으로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자궁 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는 것 같아요. 성조숙증을 유발을 하고도 있고요. 좀 안전한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통 안에 있는 건 제 딸이 한 그때 5세, 6세 때였던 것 같아요. 샤워젤로 거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품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요. 그리고 핸드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나 가성비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선세이에는 색조는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우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색조에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 마이런 웰치 박사님의 또 마인드시죠. 그래서 없지만 저희가 데이타임 프로텍티브라고 아침에 바르는 로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플라코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는 아침에 저하고 함께 데이타임을 선크림으로 그리고 아침 크림으로 이제 바르고 등원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체인지 하셔서 내 아이의 건강을 챙기시고 똑똑한 소비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뻥 뚫린 코도 유산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